주술회전 264화의 타이틀은 이내마경 신주쿠 결전 36. 진하나에서는 영역 붕괴 후 술식 과열로 오코츠가 쓰러지지만 술식 대상을 좁힌 영혼 참격으로 이타도리가 공격. 토도는 술식 범위가 확장된 부기우기로 멀리 있는 크루스를 소환해 스쿠나의 허를 찔러 출력 최대 야곱의 사다리를 발동하는 데 성공합니다. 나오비토와 츠쿠모의 전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신체 데미지는 술식의 출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 이번 야곱의 사다리는 후식으로 수육 직후와는 출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13화에서 야곱의 사다리가 직격했을 때 스쿠나는 손가락 16개의 힘 플러스 이제 막 수육한 상태인 반면 천사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를 몰아붙일 수 있었지만 그 후 전성기 때의 힘을 되찾고 완전 수육한 스쿠나를 상대로 아무리 그가 약해졌다고는 하나 지금의 출력으로는 술식을 소멸시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처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스쿠나는 잔해를 날려 공중에 발판을 만들고 최단 거리로 상공에 있는 천사에게 도달해 흑섬을 날리지만 그 앞에 나타난 것은 토도. 그는 크루스를 감싸며 흑섬을 가드하고 그 충격으로 빌딩을 관통해서 날아갔습니다. 토도에 대한 스쿠나의 평가는 원래도 좋았지만 이번 화에서 무려 플레임을 기억했는데요. 거기다 이타도리, 크루스와는 달리 토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해서 왠지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약자를 돕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는 스쿠나에게 있을 수 없지만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도 존중하는 뉘앙스였고 천사처럼 바보 취급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전투 불능이 되었지만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토도 덕분에 크루스가 살았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퇴장하지만 그의 행동은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야곱의 사다리는 술식 대상을 스쿠나로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격하면 토도와 이타도리의 술식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스쿠나는 빛의 기둥 안에서 움직이면 두 사람이 추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스쿠나가 만든 발판을 밟고 평범하게 따라온 한 사람, 이타도리 유지. 이타도리도 야곱 안에서 움직이고 술식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스쿠나에게 큰 데미지가 없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 이타도리의 목적은 변함없이 영혼을 포착하는 타격과 참격을 박아넣는 것. 그런데 이 타이밍에 스쿠나는 두 번의 흑섬을 거쳐 반전 술식을 회복합니다. 석혼도에 잘린 왼팔이 돌아왔기 때문에 석혼도에 찔린 심장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후시구로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후식으로는 반전 술식을 쓸 수 없고 고전 측의 타인에 대한 반전 술식으로 결손 부위를 새로 만들 정도의 반전 술식 사용자는 없습니다. 게다가 석혼도는 영혼죄로 심장을 잘랐기 때문에 통상의 반전 술식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영혼의 윤곽을 지각해서 영혼의 형태를 수복하는 고도의 반전 술식 운용이 필요한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스쿠나뿐. 그래서 후식으로가 돌아왔을 때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스쿠나가 고쳐놓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의 흑섬과 반전 술식 회복은 이것을 염두에 둔 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쿠나는 영역 전개 후 술식이 타버린 상태라서 지금 술식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해의 전두 전하를 한번 파괴한 후 반전 술식으로 치유해 과열된 술식을 리셋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행위인데요. 상대가 고조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지만 완전체 스쿠나가 채술로 이타도리에게 밀릴 일은 없기 때문에 스쿠나는 반전 술식을 사용하지 않고 술식이 회복될 때까지 육탄전을 계속한다는 선택을 합니다. 영혼을 포착하는 공격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동료의 서포트가 있어서 성공한 것이죠. 1대1이라면 이타도리에게 질 이유가 없으므로 스쿠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타도리는 술식 대상을 한정한 해를 마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지만 전부 실패. 스쿠나가 술식을 회복하기 전 결착을 짓지 못하면 그 다음은 영역 전개와 카미노 후가로 전멸이 예정된 상황. 이 긴박한 순간에 떠오른 것은 스승 고조 사토루였습니다. もう一つ領域内で発動した付与された術式は絶対当たる絶対 영역 내에서 발동한 부여된 술식은 반드시 맞는다. 이타도리가 영역을 전개할 거라는 복선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쿠사카베와의 뒤바꾸기 수업에서 결계수를 배웠다. 스쿠나 안에서
전개 난이도 최상급의 영역을 경험했다. 영역 전개가 가능한 오코츠와 디바쿠기 수업을 했다. 적혈 조술과 미즈시 2개의 술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타도리가 언젠가 영역을 전개할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회상에서 이어지는 영역 전개는 아주 감동적이었고 커뮤니티에서도 코멘트가 폭주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타도리의 장인은 지장보살인 지장보살은 석가모니가 인멸하고 미륵부처가 출현하기 전인 무불세계에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도록 석가모니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입니다. 특히 지옥에 있는 무리까지도 극락세계로 안내하는 보살로 지옥의 연마천을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여겨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주술회전에서 고조는 석가모니와 관련이 있고 스쿠나는 연마천과 관련이 있으며 스쿠나와 이타도리는 표리일체의 관계이므로 작가가 정말 장인을 잘 골랐다고 이타도리에게 딱 맞는 장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장면이 바뀌어 배경은 기차역, 이 역은 이와테현 키타카미 역으로 이름부터가 북상역, 북쪽을 상징하는 홋카이도로 갈 수 있는 역입니다. 개개 선생의 고향이 이와테현이어서 이 역을 골랐을 수도 있지만 역시 북쪽 하면 236화의 서브타이틀 남쪽으로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자신이 되고 싶다면 북쪽으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남쪽으로. 고조가 선택한 것은 아마 남쪽이었지만 이타도리의 선택은 북쪽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영역 전개에 이르게 된 과정으로부터 영역에 부여된 술식을 예상해보면 영혼 참격을 스쿠나가 전력으로 피하는 중에 이타도리가 몇 번이고 시도하지만 전부 실패. 이때 고조의 가르침, 영역 내에서 발동한 부여된 술식은 반드시 맞는다는 회상이 나온 후 영역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타도리 영역에 부여된 술식은 미즈시, 특히 술식 대상을 한정한 영혼 참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혼 참격은 영혼과 영혼의 경계에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쿠나라도 방어 불가능, 처음 맞았을 때 손가락 3개를 토해냈으므로 영역 내에서 영혼 참격을 쏟아부으면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쿠나는 이미 후식으로와 분리되었고 이 기차역은 스쿠나의 사후 정신 세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236화의 게토, 고조의 구도와 이번 화의 이타도리 스쿠나의 구도가 일치하는 것도 스쿠나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나타낸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쿠나라는 존재는 육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말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스쿠나의 쌍둥이의 영혼이 돌고 돌아 이타도리 진에게 깃들기도 했으므로 스쿠나의 영혼도 언젠가 환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차역이 사후 정신세계가 아니라 이타도리의 생등 영역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타도리와 스쿠나의 모습을 보면 상처가 전부 사라지고 옷도 깨끗하게 바뀌었고 무엇보다 스쿠나는 이타도리한테 수육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스쿠나는 이타도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영혼 참격을 막고 밖으로 나온 스쿠나의 손가락과 술식 카피에 사용한 손가락까지 전부 이타도리가 먹었다. 이타도리의 영역의 필중 효과는 영혼 참격이 아니라 영역 안에 들어온 상대의 영혼과 접속해 강제적으로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 이타도리 몸에 강제적으로 수육시키는 상황으로 주술회전 2권 스쿠나의 생등 영역에서 싸웠을 때와 반대 상황이고 리벤지 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화 마지막 장면의 이타도리는 어떻게 봐도 곧 전투할 것 같은 느낌이 없고 오히려 아주 상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타도리가 스쿠나와 함께 자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주술 고전에 입학했을 당시 원래 계획은 모든 스쿠나를 찾아내서 집어삼킨 다음에 죽는 것이었죠. 물론 고조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겠지만 스쿠나를 이 세상에서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특히 후식으로 구출에 성공한 후라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떠나는 일도 이타도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부디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이타도리의 마지막 대사가 가자 스쿠나인데 한자를 바꾸면 발음은 같지만 저승으로 가자가 되기 때문에 SNS에서 이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쿠나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이타도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차역은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토도는 좋아하는 타입이 같다는 이유로 초소는 적혈조술의 영향으로 피가 이어진 형제의 죽음을 느껴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 게게 선생은 이타도리의 능력이 아니고 어쩌다 같은 설정이 2번 나온 것이며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이것을 들은 팬들은 이타도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부분은 납득하지만 그가 죽을 뻔한 중요한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억 덕분에 살았는데 이것을 작가가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리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라고 해도 복선이 되는 내용은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거나 회피하는 게 보통이고 당시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나중에 소재로 쓰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또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스쿠나와 이타도리는 영혼이라는 면에서 친척 관계, 일란성 쌍둥이는 주술에 있어서 동일 인물로 간주한다는 정보도 있으므로 저도 이 가능성을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라고 하면 스쿠나와 이타도리가 마치 친구처럼 보이는 것도, 상처가 사라지고 옷을 갈아입고 뜬금없이 기차역에 있는 것도 전부 설명이 되고 이타도리 생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걸 바라는 분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상에서는 이 장면이 신 에반게리온과 해리포터 오마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주술의 전 1기 오프닝과 이타도리 생일 기념으로 공개되었던 회송 전차가 먼저 생각났고 게게 선생의 예전 일러스트를 보며 돌고 돌아 원점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